어떻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본다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마침 이 대표님 말고 또 한 분이 더 이 설명 이어서 또 우리 조합사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참조가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나오신 분은 그 인터넷 카페에 재밌는 제목의 카페가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 위원회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을 미리 했네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역의 재개발 조합에 대한 그런 컨설팅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려드린 안양 덕현지구 같은 데가 제가 봤을 때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진행됐던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가까운 그 본보기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려오시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정비사업 전문가 김상윤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수사를 진행을 하신 경험이 있고, 재개발 사업의 비리는 서면결의서의 위조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으로 인터넷 카페 서면결의서 위조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악습 재단에 들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향후는 저스티스 파트너스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가재울 사구역 얘기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재개발 비리백서를 출간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출간이 결국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JTBC, MBN, 그 다음에 그 KBS 등 주요 언론사와 정비사업 전문가로서 인터뷰도 다수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어제 보내드린 카톡에서도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예, 하여튼 TV에서 보시던 분을 저희가 오늘 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상윤 대표님은 저희 조합의 용역계약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평가해 주실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에, 서울시에서는 조합의 사업에 대해서 클린업 시스템의 모든 계약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에 등록된 용역계약 내역은 총 134개이고요. 그 134개를 오늘 들어올 때 나눠드린 그 9장의 종이에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는 제가 클리어 시스템을 통해서 다 뽑을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을 이게 다 뽑은 것들이 이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조합이 여태까지 했던 조합 총회나 혹은 회계장부인 그 대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발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발췌가 됐는데 클리어 시스템이 없다면 계약은 했는데 공개를 안 한 계약이겠죠. 그런 것까지 제가 해서 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이런 계약들과 앞으로 발생된 계약들을 모두 합쳐서 2017년 9월에 사업시행인가 총회 때 고지한 돈이 4,562억이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2018년 11월엔 이 총사업비가 4,625억으로 6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김상현 대표님께서는 이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총 134개 계약 중 일부를 발췌해서 이 비용의 적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해임에 참여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참여 내고 오신 분들하고 안 내고 오신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안 내고 오신 분만 한번 좀, 오셨는데 아직 마음의 결정 못 하신 분들.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총 몇 분이나 오셨나요? 현재까지 한 70분 오신 것 같아요. 전국에 조합은 한 120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임을 하겠다, 비로소 이제 문제를 인식을 좀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오전에도 여기 지금까지 고동 6구역 6단지 그 조합원들하고 했는데 거기도 해임을
발의서는 다 받아놨더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왔던데, 그래서 방향을 제가 거기는 좀 수정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거기는 대의원들이 과반수가 이쪽에 와 있어요. 해임하는 쪽에. 대신에 거꾸로 아직 조합원들은 멀은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이쪽에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2는 연락도 잘 안 되는 분들이고, 명부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대의원이 과반수가 이쪽 편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방법이 쉬워서 한참 얘기를 나눈 끝에 그런 결론이 돼서 그거 정리해 보느라고 부랴부랴 좀 늦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신림동은 제가 처음인데요. 신길동은 몇 번 가서 시옷자 발음 들어가는 데는 안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왔습니다. 신길동, 그 다음에 신월동, 많이 답답했습니다. 얘기해줘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동네여서 시옷자 발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 얘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산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낼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흡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다른 어떤 조합에서 했듯이 똑같은 얘기를 저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몇 군데를 저는 아직까지 그리고 단 한 번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땅 한 평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획도 없고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사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낸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이 자동으로 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얘기는 전 잘 모르고요. 아예 지식도 없고 제가 해본 적도 없어서 다만 여러분들이 취득 원가를 어차피 여러분이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은 더구나 사업도 하세요. 내 집만 짓는 것 플러스 일반 분양을 여러분 하는 사업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자기 집을 지으면서 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수익금은 늘려야 될 거고요.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홍보도 잘해야 될 겁니다. 일반 분양 수입은 늘려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될 비용은 줄여야 될 겁니다.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죠. 수입은 늘어나야 될 거고, 그러니까 매출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되는. 그런데 조합마다 하는 짓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의 현주소가 내가 그 중에서도 우리 조합은 어디쯤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합에는 조합의 대표자가 있고요. 여러분이 일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또한 건축주이기도 하면서 자기 집을 짓는 건축주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짓고 남은 주택은 또 누구인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사업 주체로서 이 자리에 와서 제 설명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이 직접 못하는 것 때문에 조합의 임원들을 아마 뽑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20명 이상 되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20명 이내라면 각자 도장 찍어서 해결하면 될 텐데 계약서를 어디 하나 찍으려도 간인이라도 하려면 이 A4 용지에다 도장 20개 찍으면 더 이상 간인할 데가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 회의 때는 여러분들이 토론해서 다 결정하지만 마지막 의사결정이 되면 조합장이든 이사든 이런 사람이 나가서 도장 찍거나 할 때는 너 혼자만 찍어도 충분하다.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이 돈을 지출해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렇게들 하셨죠? 예, 맞아요. 아니면 남의 정신 혹시 OS가 다 알아서 했습니까? 여러분 직접 했습니까? OS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극과 참여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를 아마 오늘 확인하시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게임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고칠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조금 비극적이었던 건요. 아까 시업자들의 공통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신월동 쪽은 사업 수지가 별로 안 좋아서 말귀를 똑같이 못 알아듣긴 했는데 뺏긴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신길동 쪽은 상당히 좀 좋았어요. 뺏긴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림동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림동 지금 여러분의 사업비를 보면서 이렇게 빼먹고도 관리처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아직 관리처분 단계 안 왔는데 여러분 지금 사업시행인가 끝났고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했죠? 네. 분양신청할 때 이 정도면 사업시행 계획 총회를 하고 나니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조합이 쓰는 돈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이해를 했으니 나는 나머지 돈만 부담하고 내 자력상 충분히 이 아파트를 분양받겠구나라고 마음에 결정한다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 현 집행부를 해임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조합의 사업 규모에 아시는 분도 있습니까? 조합원들의 이 사업 규모에 비해서 써버리려고 하는 돈, 쓰고자 하는 돈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갈 수 있을까? 관리처분 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왔으니까 관리처분 때도 물론 무사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요. 오늘 제 얘기는 돈에 관한 얘기만 할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혹시 궁금한 분들은 제 카페에 와서 보시면 될 거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 조합이 돈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크게 이해하기 전에 왜 저 친구가 서두에 그 얘기를 길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남의 조합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먼저 걱정을 저렇게 하는지를 좀 여러분이 알고 시작하실 필요 있어요. 저는 여러분 조합의 총회체가 오늘 이 자리가 처음 본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보니까 그래요. 큰 틀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8년도 7월 9일 날 처음으로 여러분이 조합을 만들 당시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사업비가 2111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고 그 이제 정비사업 계략적인 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를 냈을 겁니다. 그 후에 사오신 분들은 누군가가 그래서 조합을 만든 그 지분을 사셨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한 4년 지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처음으로 낼 때 3,306억 원으로 약 1,200억이 늘어납니다. 한 반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물론 여기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외관상은. 어찌됐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해 한 10개월이 경과하면서 사업시행 계획을 뭐가 잘못된지 좀 변경을 합니다. 여러 차례 변경했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보지 않을게요. 근데 그때 일단 사업비만 보면 다시 또 한 200억이 늘어납니다. 3,495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왠지 사업 시행 계획이 왜 못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0일 날 4,562억으로 껑충 뜹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11월 19일 날 또 다시 여기서도 아직 배가 고파서 이때는 분양 신청 때입니다. 다시 또 한 100억 가까이 뛰나요? 얼마 뛰나요? 40대? 62억 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항상 그런 거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할 때 처음에 거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가정폭력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번 맞아주면 그다음부터 그냥 때립니다. 대고 때립니까? 자, 여러분이 어디선가는 맞아줬기 때문에 맷집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해도 너무하는 게 뭐냐면, 자,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때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면 분양신청은 사업시행 인가 된 것에 기초해서 분양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은 이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직 안 했지만. 그런데 관리처분 때 이대로 가면 제가 봐서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맞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거든요. 때려도.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원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0 몇 명이라고 하셨죠. 700명이 안 되는 숫자에 60억이면 그닥 작은 돈 아닙니다. 왜 올라간지는 아세요? 분양신청 때? 알 리가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니, 사업시행 계획 때 구체로 나와 있었는데 분양신청 때 이걸 기초로 분양신청을 받고 이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이미 인가 난 것을, 그럼 시청이 인가를 뭐하러 받습니까? 인가 난 것을 제멋대로 변경해도 된다면, 근데 여러분들 누구도 아마 이 분양신청에 대해서 이해를 안 제기했을 것 같아요. 왜 법에는 이걸 기초로 분양신청 받으라 했더니 분양신청 때는 왜 또 올리느냐고요.
그러면 한학구청장이 인가한 이 사업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요만큼 올려서 2천억에서 4,500억까지 한 2,400억 올렸으면 됐지. 여기서 또 불과 몇 달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1년 사이네요. 1년 사이에 근데 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가 끝나고 분양 신청까지의 기간이 벌써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왜 그렇대요? 그거 아세요 혹시? 제가 몰라 물어봐요. 저는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2017년 9월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했고요. 네.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거는 2018년 9월입니다. 왜 그래 늦어졌나요? 서류를 안 내서 그럴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서류에 미비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환경영향 평가 문제가 지연이 됐습니다. 재밌네요. 그전에도 여러 차례 근데 사업 시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임원 해임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조합 쪽에 들고 나오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들었어요? 2008년도에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2018년이 되도록 관리처분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조합이 만들어지고 관리처분 때까지 정상적으로 조합이 행보를 한다면 한 1년 6월 정도만 걸려야 맞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긴 올랐겠지만 물가보다는 훨씬 많이 오른 게 사업비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해임하랬더니 혹시 그분들은 특허나 면허 같은 거 갖고 있나요? 조합장을 할 면허, 이사를 해야 되는 특허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이 하기만 하면 우리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북한하고 친한 놈이고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쳐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업 늦어진다. 사업은 이미 늦어졌어요, 이미. 그런데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에 또 그 말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것은요, 조합 임원들이, 여러분이 해임하고자 하는 임원들이 망친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이따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매번 돈을 어떻게 없애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쓸 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의결해서 없애버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함부로 소비한다고 해서 국가가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찍거나 태우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처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쓰든지 처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프레임에 빠져서 누군가는 또 해임하자 그러면 욕을 먹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하고 가면 욕을 바글바글 먹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제 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게 되면 누군가는 불편할 거거든요. 제가 서로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얘기 하랍니다. 여기 몇 시까지 빌리셨어요? 6시까지. 저는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사업비를 보고 궁금한 것은 제가 워낙 궁금하면 계약서 다시 좀 보자고 그럴게요. 작년 2017년도에 그나마 항목별로 이렇게 쭉 사업비가 나와 있어서요. 이때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간혹요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여러분들의 등수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 1등을 가고 있는 것도 있을 거니까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등은 뭘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본 항목이 1등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사업비 추정액 요거 넣고 4,500억을 했던 거 넣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측량비 10억 7천입니다. 현황 경계 확정 측량비 등 해갖고 추정액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계약서가 너무 많아서 측량 계약서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저 구분도 안 합니다. 무슨 도로 무슨 측량 건물 측량 뭔 측량 회사는 한 군데 뛰다마는 여러분 정도의 600여 명 정도에 되는 조합들에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도 한 100개 이상의 조합을 봤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조합 정도의 규모가 측량비가 어느 정도 됐겠냐 그러면 뭐 아마 2억을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10억입니다. 근데 3,000명, 4,000명 되는 조합에서도 아직 측량비가 10억을 넘는 거는 제 기억 속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조합 중에서는 1등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냥 간단히 넘어가요. 측량을 하긴 해야 되는 업무인데 어찌됐든 무슨 사이인지 몰라도 10억씩이나 측량비가 잡히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항상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합에 갔더니 이거는 이 조합이 전국에서 1등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측량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첫 번째 항목이 그랬습니다. 집안조사 1억 2,500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요. 근데요, 여러분이 대신에 왜 이렇게 많이 잡혔겠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합 정관 32조 7항 제가 안 봤지만 표준 정관이 그렇게 생겼고 아마 여러분 베껴 썼을 겁니다. 32조 7항에는 조합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는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쟁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업체를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현장 설명회를 해서 내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 설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금액을 적어내서 그 중에서 최고로 여러분한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이 꼭 알고 있는 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교 견적서를 몇 개 넣어놓고 뽑는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는 사람끼리 짜고 한 세 사람이 내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조합 측하고 얘기가 다 됐는데 내가 들어갈래니 네 이름 빌려서 내가 40억이 들어가면 너는 45억이라고 쓰고 너는 50억이라고 써줘. 그러면 내가 가장 싼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현장 설명회를 하고 현장 설명에 참여한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입찰은 총회에서 여러분한테 까지고 여러분이 결정해줘야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입찰을 하고 돼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딱 까놓고 총회에서는 여러분이 설사 비싸더라도 우리는 이 업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다가 그냥 맡겼다면 여러분이 정해진 원칙은 정관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그런 입찰 방법을 택한다면 여러분이 굳이 총회에서 일일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원칙만 세워주면 누가 하든지 똑같이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조합 그렇게 하셨죠? 그랬더니 10억씩 나온 거죠. 혹시 아세요? 다 모르죠 뭐. 자, 다 몰라. 여러분의 무관심이 아무튼 어떤 참변을 가져올 겁니다. 앞으로도 아직 멀었고요. 설계비가 24억 3천입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63억하고 8억 5천 해서 합쳐보니 뭐 한 71억. 이것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저기 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까 설계비가 24억이었죠. 설계비보다 국토부에 여러분 건축 관련 설계사무실 같은 근무하는 분 안 계세요? 국토부의 고시한 표준 요율은 설계비가 감리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설계비가 더 높다고요. 감리 요율보다. 상식적으로 설계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이디어도 들어가고 어떤 실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더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설계도대로 가서 잘 짓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사람이 편할까요? 설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겠잖아요. 그렇죠? 설계도 들고 가서 그대로 짓는지 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감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여러분이 보더라도 설계하는 사람이 돈을 더 비싸게 받아야지 그것 설계한 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비싸게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런데 이 재개발 조합 쪽으로만 오면 이 망할 놈의 조합 쪽으로만 오면 설계비보다는 감리비가 2배 정도 비싼 여러분도 한 2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2배, 3배? 한 2배, 뭐 3배까지는 안 되고 한 2배? 3배 정도 되구나.
그런데 이거는 구청에서 뽑아주는 바람에 건축감리를 토방통신설비는 여러분이 뽑았어요. 토방통신을 했는데 건축하고 저기 감리는 구청에서 뽑아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단결해서 여러분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조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가서 제발 좀 우리 돈 없으니까 감리를 좀 싸게 뽑아달라. 뽑아주면 현행 법규상 어찌됐든 감리를 재개발은 구청에 뽑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역이 미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합마다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은 1.5배 정도에서 뽑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2배, 어떤 데는 3배, 여러분 3배 가까이 되거든요. 24억에다가 아까 70매덕 가까이 돼요. 합치면. 근데 건축만 합치면 60매덕이니까 구청에 뽑아주는 거 하면 여러분, 구청이 돈을 여러분이 부담한다는 이유 때는 구청에서는 가감없이 되게 국토부에서 고시한 요일대로 거의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다 더 올려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억울할 일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왜 잘한 것도 없는 여러분한테 설계비가 그러면 생각보다 싸냐 그러면 그래도 엉터리 같은 조합이 뽑을 때도 설계업자들이 원래 국토부에 고시한 요일보다 싸게 할인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4억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보다 여러분 조합보다 더 엉터리인 구청에서 뽑을 때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구청은 지돈 낼 게 아니니까 가격을 빡빡하게 뽑아준다는 걸 알고 있는 그대로 입찰들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런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속상하고 할 때는 둔촌 주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조합은 11,000세대 짓고 조합에 한 6,300명 됩니다. 설계비 130억 잡혀있는데 감리비 512억인가 520억 잡혀있습니다. 4배 정도 됩니다. 어떻게 감리원 인건비가 520억 나갈 수 있다고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조합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현재 잡힌 건. 그러니까 구청의 조합이 얘기해서 실제로 준공할 때 되면 우리가 설사 혹시 몰라서 이렇게 잡아놓긴 했지만 우리 돈 없으니까 우리 설계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 금액에 맞춰서 감리업체를 좀 뽑아달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조합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조합별로 이 감리비 요율이 너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구청에서 안 뽑았을 겁니다. 아직 관리청은 인가도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줄이는 노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네. 이제부터는 관심 좀 가지세요. 네. 그 다음에요. 성명감리 3월. 여러분이 한 600, 아까 70여 세 된다니까 한 700세대 잡고요. 철거를 하게 되면 3개월 이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런데 3, 4개월 걸리겠죠, 철거가. 그런데 철거를 하기 전에 먼저 성면이라고 지정 폐기물이라고 그러세요. 주택에 성면이 시공되어 있는 경우에 이 성면을 먼저 처리하고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면은 중간 처리를 하지 않고 아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곧바로 최종 매립장으로 와서 붙든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면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을 일괄에 철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반 철거가 한 3개월 걸린다 그러면 성면 철거는 한 1개월 이렇게밖에 안 걸립니다. 먼저 성면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괄해서 장비로 전체를 이제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리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리비는 인건비입니다. 여러분이 성면을 제대로 장비는 갖췄는지 성면 자체가 철거하는 과정에 흩날리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유해물질이니까요. 그런 규정을 지켜서 제대로 철거를 하고 있는가를 와서 감시하는 인건비가 만약에 2달이 걸린다 합시다. 감리원 2명이 나와서 본다고 얘기를 할게요. 감리원이 고급 감리원, 성면의 함유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 감리원은 건축사 이런 사람들 고급 감리원입니다. 이런 사람들 고급 감리원의 연봉이 연간 1년 봉급이 한 4, 5천만 원 됩니다. 일반 감리원은 한 2, 3천만 원 됩니다. 그러면 고급 감리원 한 명하고 연봉 한 4천 받는 놈 한 놈, 5천 받는 놈이라 합시다. 5천 받는 놈 한 놈, 한 3천 받는 놈 한 놈을 한 달 내지 2달 동안 여러분 조합에 파견시켜서 성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는 인건비가 3억이라 그러면 이해 가십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동네는 돈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여러분 정관에 정해진 대로 경쟁 입찰 방법을 택했더라면 절대 이 금액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훨씬 업체들이 많이 그 낮은 가격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요. 네. 그 다음에 건축시설 공사비 이런 건 여러분이 정하셨으니까 놔두고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65억 2,758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는 여러분들이 업체에다가 뽑아서 이렇게 사업시행 계획서에도 업체에다가 이걸 뽑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산출하는 업체가 아까 시원CND라는 업체였나요? 네, 그 업체에다가 여러분이 수수료를 주고 3천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주고 이걸 산정해라 했더니 도로나 공원공사를 내는데 약 60, 아까 5억 얼마입니까? 65억 2,758만 5천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까 처음 때릴 때 여러분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또 때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총회 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분양신청 때도 분명 올라가고 이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분양신청 때는 뭔 근거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8년도 쪽에 2019년도 쪽에 총회 책자를 보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를 슬그머니 올려놨습니다. 얼마를 올려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가면 근거 없이 올라가면 올라간 사연이 있다고요. 85억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구청에서 인가 받은 것은 65억이고 실제로 업체가 전문업체에 맡겨서 작성할 때 여러분한테 총회 때는 분명히 총회 의견 때는 65억 2,758만 5천 원이라고 썼고 그렇게 인가도 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사업비에는 아직 업체 계약은 안 한 모양인데 얼마가 소요된다고 써놨냐면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85억이라고 써놨습니다. 약 20억 밖에 안 올렸어요. 밖에. 별로 크진 않죠. 돈 쓸 준비 되셨잖아요. 근데 누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아유, 조합장하고 여러분이 아무 뭐를 해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한다고 단 한 번도 채찍을 든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채찍은 들었을 수도 있죠. 그거 전에 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슨 조합장 해임도 여러분 했던데요? 옛날에 무슨 조합장 해임한 적 있죠? 네. 왜 했어요? 그 사람이 얼굴이 안 이뻤나요? 조합이 잘못하니까 해임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임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잘할 놈을 들여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놈이죠. 아, 그놈이. 여러분들이 가장 해임하고 다시 선임하는데 장애가 되는 말이 그놈이에요입니다. 그러니까 해임은 그놈이 그놈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 해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정신 있는 표들이 나와서 해임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누군가 선동해서 해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갖고 해임을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똑같이 사람 바꿔서 밖으로 뺏어서 이 사람 밖으로 빼서 이 사람한테 주는 일은 여러분이 그만하셔야 되고요.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일들은 해임은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바꾸지 말아야 될까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돈을 태우거나 찢지만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쓰면 처벌은 안 해요. 그러나 또 벌려면 힘들잖아요. 그 돈을 다시 벌려면. 자, 그래서 아까 저러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거 없이. 분양시절 때는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2019년도 걸로 보니까 이걸 20억을 또 쓱 올려놨잖아요. 무슨 연유인지. 그 다음에요. 인직공사비 60억. 부지 경계까지 인입하는 전기통신 상하수도 관련 공사비 그래놓고 추정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재정비 촉진구 신림 뉴타운이죠. 여러분 지역이. 그죠? 그 신림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 자가 붙은 데들은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하고요. 일반 정비구역과는 약간 다릅니다. 법률도 약간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적용받죠. 재개발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뉴타운에 한해서는 재정비 촉진구역에 한해서는 그것보다 먼저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정비법과 똑같이 양립했을 때 그게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메모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법률 제27조에, 3조에는 다른 법에 우선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법끼리는 우리 고등학교 때 정치행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자, 구법과 신법 보면 뭐가 우선? 신법 우선이죠. 일반법과 특별법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특별법 우선이에요. 근데 도시정법도 특별법이고 재정비 촉진법도 특별법이에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아까 신법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법률끼리 그런 말이 없을 때는 그 법률은 어디엔가는 규정이 있어요. 아까 다른 법률에 우선하게 적용한다라고 재정비 촉진법 3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정법하고 재정비 촉진법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이라고요? 재정비 촉진법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재정비 촉진법 27조에는 부지 경계선까지의 인입공사비는 시설관리권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저기는 가스는 가스 사업소가 부담할 것이고 그렇죠. 수도는 수도 사업소가 부담할 것이고 대지 경계선까지 그리고 시행령 27조에 똑같이 가면 재정촉진법 시행령 27조에 가면 어느 지점까지라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해놨어요. 뭐 최초 무슨 단자 인입 단자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인입공사비가 잡혀야 되겠습니까? 안 잡혀야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법률상으로만 보면 없어야 돼요. 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겠죠. 네. 찾아보십시오. 그냥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이 법률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다 알 필요도 없잖아요.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우선 여러분은 그 일을 여러분이 대신 일일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그런 훌륭한 조합의 임원들을 뽑았을 것이고 그 훌륭한 임원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모를 수 있으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라는 전문 용역업체를 뽑아서 고액의 용역비를 주고 거기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리고 이 책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이가 만들었죠? 예. 좀 허무한 생각 안 듭니까? 60억 잡혀 있습니다. 어찌됐든 법률상으로는 설사 누군가 그 돈을 내라 하더라도 이거는 법률상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일반 정비구역하고는 우리는 좀 달라. 여기 뉴타운이잖아. 이 정도는 너희들이 해주고 뉴타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50만 제곱미터 이상을 큰 구역을 정해서 국가가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그러면 개인적인 개발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섹터를 나눠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딱 갈라줬어요. 이렇게 뭐 어떤 섹터를 나눠줘서 얘가 1구역, 2구역, 3구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들은 정부가 해줄 테니 여러분은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뉴타운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지역은 여러분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주택 개량 사업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에서부터 지정이 됐고 그래서 도시계획도 위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되 단 편한 것은 뭐냐면 그 기반시설 비용 같은 거를 지자체가 다 해주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직공사비는 시설관리권자가 또 해주기로 돼 있고 법률상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인직공사비를 부지 경계선까지 그것도 대부분 부지 경계선까지 인직공사비를 시설관리권자가 하도록 법이나 시행령에는 돼 있는데 그 공사비를 여러분한테 부담하도록 60억이라는 금액을 잡아놨는데 돈은 뭐 얼마 안 됩니다. 60억밖에 안 돼. 임대아파트 샤시 이중창 설치비 3억 8천 이건 뭔 짓거리입니까? 이중창 요거 설치 제가 너무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중창 설치합니까? 여러분 주택에 잘 모르시죠? 임대아파트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3억 8천밖에 안 되니까 임대아파트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대아파트는 그해 사업시행이 인가될 때 그해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가 인수하죠. SH공사나 서울시가 인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임대아파트 짓는 실내 마감재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는 어떻게 해달라라는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만 여러분 지금 공사비 얼마에 공사하죠? 공사비 얼마에 합니까?
평당. 아니, 그러니까 평당 440만 원 정도의 공사에 임대 아파트 실제로 여러분 팔 때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작년에 약간 금액이 조정되긴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몇 년 만에 조정이 돼서 지금은 아마 340 가까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 320만 원대입니다. 지하는 그거의 63%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하 지상 구분 없이 440의 공사 그것도 유명 브랜드에다 시켜서 여기다 팔 때는 정부에서는 임대 아파트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하고 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왜 이중창을 따로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시행 인가시에 나와 있는 마감재 조건만 충족해주면 되고요. 임대 아파트는 어차피 여러분이 살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도 짓는 순간부터 손해보고 판다고요. 여러분들이 명품을 좋아해서 유명한 브랜드에다가 440씩 주고 공사를 한 다음에 팔 때는 340에 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하는 또 그게 63%밖에 안 줍니다. 정부에 사갈 때. 그런데 거기다 이중창 샤시를 왜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준 이유가 있다면 그쪽에서 요청하면 해주셔도 됩니다. 대신 그만큼 돈을 추가로 받거든요. 원래 사업시행 인가 기준에 2018년도 임대아파트 마감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 가면 2018년도 지으면 앞으로 2019년도 착공하면 2019년도 기준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없는데 없으니까 저걸 따로 잡을 거 아니에요. 이중창을 해달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거 3억 8천 들어가니까 그건 별도로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SH공사가 임대아파트에다 뭔 이유 때문에 이중창을 해달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따로 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짓거리 왜 제가 이 부분에 그 3억 8천밖에 안 되는 돈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여 군데 조합을 보면서 이 짓거리를 또 처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에 처음이에요. 임대아파트의 그 특수공사비를 따로 잡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하다가 여기에 안 나옵니다. 그건 안 나와도 돼요. 짓다가 SH에서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봤어요. 응암동 쪽에서. 근데 그거는 여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요구를 하면 그 돈만큼을 더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을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원래 임대아파트 매각 금액을 했는데 50억 잡았어요. 근데 뭘 해달래? 무슨 뭐 집안 보강공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게 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알았어요. 우리가 해주기로 하고 대신에 5억을 더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애당초 50억 이렇게만 잡아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이걸 왜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아파트만 얘기하면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해보고 처음부터 팔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따로 지어갖고 SH공사에다 우리가 다 줄 테니 네가 지어서 네가 가져가라 했으면 여러분한테 손해가 없이 제일 좋아요. SH공사도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죠? 네. 근데 위화감 생긴다고 임대아파트를 요즘은 옛날에는 한쪽으로 따로 뺐죠. 요즘은 못 빼게 하죠. 아파트 사이에다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네. 임대아파트 따로 뭐 펜스 치고 막 한다고 무시한다고. 이거 할 때마다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보는 손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금액을 현실화시켜주든 아니면 지자체가 좀 나서서 시공사가 공사비 여러분한테 폭리 취하지 못하게 하든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주니까 여러분이 좀 서운하더라도 재개발만 되면 막 아파트가 올랐지만 이제는 뭐 아파트가 그렇게 막 오를 거라는 희망은 옛날만은 못 하시죠? 뉴스 같은 거 보고 계시죠? 이제는 본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전주 지중화 공사비 10억 잡아놨는데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직공사비까지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중화 공사는 제가 알기에는 50대 50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협의했는지 뭐 추정이라고 써놨으니까 나중에 잘 보시고요. 철거비 49억 5천. 철거는 건물 면적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철거 계약서에 보니까 땅 면적만 이렇게 뭐 93,000 몇 제곱미터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혹시 땅 철거하세요? 건물을 철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철거비가 적정한지를 보시려면
땅을 보셔서는 모릅니다. 땅을 철거해버리면 땅을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파고 들어가면 칠레 어딘가 나온다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건물 면적보다 여러분의 땅 면적이 더 큽니다. 대부분은 재개발 지역은.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땅 면적이 10,000제곱미터면 용적률 80% 5층짜리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은 8,000평이죠. 용적률이 80%였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세대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거는 용적률이 100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땅 면적보다는 건물 면적이 더 큽니다. 아니, 적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땅 면적을 써놓고 철거비를 해놓는 거라 예를 들어서 평당 내가 얼마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땅 평수를 써놔요. 평당 하려면 건물은 똑같은 땅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느냐 1층짜리 건물이 있느냐에 따라 철거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철거 면적이 다르니까. 그런데 땅 면적을 써놓는다는 얘기는 공사비를 철거 면적을 부풀리려면 내가 평당 5만 원을 해드릴게요. 10만 원을 해드릴게요 했으면 그래놓고 땅을 10,000평 해놔요. 그러면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5억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건물 면적은 8,0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억만 줘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땅 면적을 써놓으면 20%를 업체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꼴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건물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고. 그래서 땅 면적을 써놓는다고요. 근데 땅은 철거 못해요. 마그마 지대도 들어가야 되고 뚫고 나가면 칠레 어디가 나온다니까. 잘 보시라고요. 철거를 하는 건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땅은 나도 여러분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땅 면적 거기다 왜 써놔요? 그게 유리해서 써놓는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 제가 얼마에 철거하기로 했는지 보시되 건물 면적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건물 면적을 보려면 여러분 사업시행 계획서에 가면 정비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요게 철거 면적을 가르치는 양식인데 여러분 총회책자 그 당시 총회책자 21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것을 쭉 건물 내역을 다 해놨어요.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어떤 건지 집은 예를 들어 몇 번째는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건물의 구조는 뭐 시멘트인지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존지 뭐 이렇게 다 표시해놓고 면적을 정확히까지 다 해놨는데 마감 처리를 안 해요. 합계를 안 내놨어요. 왜요? 나는 땅 면적으로 받아갈 거니까. 땅이 유리하기 때문에. 마감을 처리 안 했는데 합계를 해놓으면 여러분이 땅은 93,000제곱미터인데 우리 건물 80,000제곱미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왜 93,000을 다 받아가지? 라고 여러분이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망할 놈들이 표를 만들면 합계는 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닥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사실은 혹시나 누가 알까 봐서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철거업체들이 철거비를 부풀리는 전형적인 방법이 땅 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까지 얘기하면 또 길어집니다. 땅 면적으로 토지 면적 받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제가 재작년이죠 벌써 2017년에 이문일구역 서부지검에 저기에서 구속하게 했던 거는 건물 면적을 12만 제곱미터인데 약 16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는 신축 면적을 곱하기 철거 단가를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건물을 짓자마자 바로 부셔야 되겠죠. 이 3가지 방법으로 철거비를 부풀립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이 했던 땅 면적에다가만 표기해놓고 철거비를 써놓으면 건물 면적보다 그래서 그게 아까 서대문 가재울 사고의 그 비리백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먼저 지적했던 내용도 바로 약 30억 정도가 부풀려졌다라는 땅 면적에다 곱함으로 해서 실제 건축 면적으로 했더라면 입찰할 때는 철거 면적당 얼마라고 입찰서를 썼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차피 짜고 치는 비교 견적이더라도 그러면 건물 면적을 합쳐보면 이 면적인데 왜 땅 면적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이만큼이 부풀려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이 그러고 있고 여러분 조합도 결코 유행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특별히 잘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합도 그냥 유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시겠어요? 아니요. 정신 좀 차리고 빠져나오시겠어요? 조합이 저를 왜 욕하는지 조금 이해가 하십니까? 그 다음에요.
뭐를 해도 좀 큽니다. 지작물 이설비 및 배관 잔존 가치비 50억. 그죠? 요 얘기 하자면 너무 긴데, 제 카페에서 제일 많은 얘기라고 했는데, 이 분야에 관한 한도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서는 여러분이 1등일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요. 오늘 1등을 몇 개 지금 차지하고 계십니다. 왜 1등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해임하고 선임해 놓은 우리 안양의 덕현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합원 1220명입니다. 여러분보다 좀 크죠? 2800세대가 뭐 지금까 여러분들 많이 커요. 근데 거기가 저게 지작물 공사라 그래서 전기, 시설, 철거, 그 다음에 통신시설, 그 다음에 가스관, 철거, 그 다음에 뭐예요? 수도관. 이거를 여기다가 지작물 그래갖고 따로 지금 여러분은 50억 잡아놓은 거고요. 실제 계약서에는 아까 50억입니까? 51억 실점이면 요거보다 또 올렸네요. 그런데 이 동네가 약 44억 잡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광주에 가면 영주주공이라고 한 재건축입니다. 거기는. 거기도 이제 바보들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더 잘난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1등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비극적인 데를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이거 나아요. 영주주공이라는 데가 조합은 거기도 한 1000여 명 됩니다. 1300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38억 얼마에서 부가세 포함하면 4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두 군데 조합을 했던 업체가 부산의 대연사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서 저한테 배워서 조합장으로 등극을 했고 그 사람은 지작물이 이게 얼마나 허구고 가짜인지를 알고 있는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자 이거저거 시비하지 말고 조달청으로 정확하게 내역 공개해서 입찰 들어와라고 했더니 얼마에 들어왔느냐. 거기 조합은 한 1200여 명 됩니다. 야 여러분보다 거기 크죠? 도청 아파트면 삼익비치라고 하는 수산대학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업체가 동일한 회사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는 42억짜리 저기입니다. 어디야 영주주공 광주 여기 최근에 저기하고 지난주에 가장 최근에 제가 선임총회 사회 봐주고 온 데가 여기입니다. 해임하고 선임을 가장 빨리 끝냈던 역시 광주는 광주입니다. 민주화의 성지 한 번 잘못된 거 알려주면 바로 뒤집습니다. 뒤집게 된 계기는 요거 하나였습니다. 요거하고 제도 정비기반시설에서 아까 여러분 지금 부풀리려고 85억 잡아놓은 거 65억인데 근데 거기는 그게 26억인데 70몇 억 잡아놨고 요거는 제 카페를 열심히 보는 그 사람이 이거 몇천만 원 안 들어가는 거 설사 하더라도 바나나 막는데 300에서 500밖에 안 들어갈 일인데 뭐가 이렇게 40몇 억이나 되느냐라고 해서 42억이죠. 부가세 포함.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 갖고 회의했어요. 그리고 선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조합원 670명 근데 51억? 그래도 배짱은 줬어요. 축하받을 일이야. 축하받을 일입니까? 축하합니다. 축하받을 일이야. 네. 똑똑한 사람. 축하드립니다. 왜 신문이 왜 안 날까요, 우리 같은데? 신문에 나서 뭐합니까? 신문에 나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망가뜨린 것도 여러분이 망가뜨린 거예요. 이때 때릴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자, 도 가만히 있을까? 친환경 무기질 도료공사 40억. 건강들을 많이 걱정하시네요. 이것도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잘은 모르는데 꽤 사치스럽군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립니다. 하도 이거는 여러 저기라 제가 아직 그 분야에 전문 엔지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공의도 없는데. 아니 그걸 시공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원래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시공사에다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따로 빼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국공유지 불화 시행자 매수분 200억인데 이것도 불안한 게요. 이렇게 끝터리가 200억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불안해요. 이게 정확한 얘기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구청에서 계약서를 쓰면 정확히 금액이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감정 평가가 끝나서 지금쯤은 이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억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나. 기타 손실배상도 50억 뭐 이렇게 돼 있고 주거이전비 30억 영업손실보상 25억 그러니까 주거이전비하고 영업손실보상만 55억 그 다음에 기타 협의보상 등 추정액 50억 이것만 해도 100억이네. 여러분들요. 제가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조합원 670명밖에 안 되는데 감각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이렇게 해놓고 이게 관리처분 갔을 때 비율이 나올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입주 어려워. 개념적으로 다 나가야 돼. 와 이게 나올까? 아니 억지로 비율을 100% 맞추는 건 가능합니다. 조합원 부장가 많이 올려버리면 되니까요. 일반 부장가는 설마 못 올리고 조합원 부장가 몽땅 올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합하고 제가 느끼기에 증산 오라는데 아주 엉터리 조합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아직 관리처분 계속 못 가고 있는데 과연 관리처분이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숫자를 속여서 개수상으로 뭘 숫자를 속여서 데리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이 1등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 비용들도 모든 조합이 이 비용을 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부풀려졌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서가 나오면 이게 얼마 부풀려졌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까지 저 기다리려면 또 한 번 속 상해볼래요? 그 안에 바꿔 제대로 하시랍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머리 아파.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14억. 와, 이것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조합 운영비도 30억. 조합 운영하면서도 50억이나 쓰네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가 24억 6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준 그 회사에게 24억 6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5억 9천. 용적률 상향 도시설계 용역 3억 4,100. 교통영향 분석 영향 개선대책 포함 4억 6천. 저는 왜 이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도 설명도 안 돼요, 잘.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영향평가 4억 3,200. 오늘요, 여담입니다. 이 카메라를 지금 좀 오늘 찍어달라 여러분한테 주려면 오늘 우리 직원들이 쉬어서 제 시골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좀 찍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한테 나중에라도 여기 참석 못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게 하려고요. 그랬는데 제가 환경영향평가 나오니까 안 해요. 저 친구의 큰형이 환경영향평가 하는 업무를 해요. 근데 옛날에 옥수 13구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입주했습니다. 서울에. 거기는 조합원이 1,300 몇 명인가, 뭐 그렇죠. 그 정도 이제. 근데 거기 거 환경영향평가가 약 2억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계약서를 들고 제 주변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저 친구의 그 큰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계약서 들고 와서. 형, 이거 얼마 정도면 돼? 그랬더니 한 2억 정도로 도장이 이미 찍혀 있는 계약서였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거 네가 나 줄 수 있어? 그래서 아니, 줄라니까 물어보지. 도장 찍힌 걸 보여주면서 했는데도. 그랬더니 야, 이거 해주면 너 반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비용이 얼마냐? 원래 하려면 얼마나 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걸 줄 힘도 없었지만 그랬더니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하려면 공사를 따갖고 나한테 넘어오기까지는 실제로 내가 작업 넘어오기까지 몇 단계 손을 거친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하도급에 또 하고 하도급 막 주는 거 흔히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이런 거 한 번만 해봤으면 한이 없겠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정확한 금액은 저한테 끝내 얘기 안 했어요. 얼마면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데 거기보다 여러분은 규모가 2분의 1로 작죠. 물론 세월은 2013년 지금 좀 흘렀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4억 3,600인가 뭐 이러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영역비를 쓰시는 부분 4억 3,200인가요? 상당히 좀 괜찮네요. 워낙 부촌이라 여기가. 또 그런가요? 서울이 제일 부촌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실시 설계. 1억 5천. 제가 이렇게 들을게요. 먹고 사느라고 미처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정비기반시설 실시설계 4억 2,600. 이거 막 미치겠다. 이건 왜 이래요? 여러분, 정비기반시설이 뭔지를 아시죠?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여기다 공원을 만들고 요리 도로가 났다, 뭐 이러고 여기다 이제 아파트 뭐 지었다 이러면 그냥 저 그림 오라는 못 그려서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사업가들은요, 이거를 설계도 한 놈한테 맡깁니다. 그죠? 한 놈이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이 공원만 따로 그리고 이 도로만 그려서 와라 그러고 건축사한테 너는 건물 그려와 그래갖고 둘이 합친 게 낫겠어요? 한 놈한테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알아서 배치하고 그리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상식적으로요. 불편하실 일 아니에요? 양쪽에 찢어주고 합치려면. 땅은 하나인데 근데 이 망할 놈의 재개발 재건축 쪽만 오면 이 짓을 해요. 얘기를 주고. 설계를 따로 준다고요. 그래. 그런데 아파트 그리는 게 아까 건축 설계가 24억인가 뭐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랬었죠. 24억 3천에. 그런데 이 도로하고 공원만 그리는 놈도 4억 얼마네요. 도로 공원 그릴 거 별로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아파트는 안에 그릴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전기 도면 그려야 돼, 수도 도면 그려야 돼, 뭐 도면 그려야 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릴 게. 세대별로 하나하나 뭐 계단도 그려야 되고 그릴 게 한두 가지. 도로 그릴 거 얼마나 있어요? 찍찍 긋고 차선 칠하고 가로등 몇 개 세우면 되겠죠? 잔디 좀 심고 길가에 보도부로 깔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혹시 가스관 들어오는가 봐서 가스관에 전기가 들어오면 볼이 그 지나가게 그 표시해주고 그죠? 도로 따라 들어오니까 우리 무식한 사람의 상식으로도. 그런데 아파트 몇천 세대 그리는 놈이 24억이고 도로하고 공원 그리는 놈이 4억이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도로 그리고 싶죠? 누가 준대요? 참 미치고 한장한 일입니다. 많이 비싸네요. 제가 잘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는 제가 그 업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 설계가 24억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교해봐도 비싸잖아요. 예? 왜? 근데 분리한 것도 기분 나쁜데 아파트 그리던 사람한테 그리라 하면 돼요. 원래 사업가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개인 사업가들은 이게 분리 안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조합만 오면 분리를 해요. 뭘 그렇게 찢어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철거도 아까 전기수도 가스도 분리 안 합니다. 한 놈이 다 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부풀려진 거는 그냥 간단히 이야기 좋게 다른 데하고 비교해드렸죠. 부산 대연사구역하고 또 그리고 진짜 엉터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영주주공과 우리 덕현 지구는 안양 덕현은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해임이 되고 새 지평부가 들어섰다고 해요. 지금 그래 그 적폐 청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보다도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거기보다 비싸다고요. 그래서 1등 하셔서 제가 아까 축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해임하는지를 궁금했거든요. 오셨을 때. 그래서 뭐 때문에 해임합니까? 해임하면 뭘 고치려고 해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과거처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속상할 때는 여러분보다 더 지저분한 놈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놈들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광주의 광천동 가면 공원 따로 그렸고 도로 따로 그렸고 건물 따로 그렸고 상가 따로 그렸고 또 하나 뭐더라? 아무튼 5가지로 따로 그렸습니다. 아파트하고 상가 그린 놈은 다릅니다. 그런데 면목 3구역 가면 지금 현대산업개발 하고 있습니다. 공원 따로 이 도로 따로 물론 아파트 따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면목 3구역 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그린 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속상할 때는 그런 병신도 있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좀 나아. 가격은 좀 후하게 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라고 위안을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도로와 공원을 한 놈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그랬죠? 혹시 분리했나요?
도로하고 공원 한 사람입니까? 분리했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분리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계약서를 제가 안 보냐. 계약서 하도 많아서 나 보기 싫어서요. 저거 어느 세월에 다 설명해. 이사비용 5천만원, 세입자 이사비용. 이사비용 5천만원 누굴 준대 5천만원짜리가 왜 있어요? 세입자 이사비용 추정이 또 뭡니까? 세입자 중에 어떤 놈을 이사비용 주는 거예요? 5천만원 갖고 누굴 준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비용이야. 세입자 조사비용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굴도심의 영역도 이어기 전 정비기반 시설 도로 디자인 심의 도로 디자인 심의가 1억. 기가 막히네. 도로 디자인 심의. 여러분의 도로는 뭐 어떻게 분칠을 따로 했나요? 금가루 뿌렸어. 아무튼 다른데 없는 것들을 좀 보니까 신선하긴 하네요. 이거 제가 배울 게 앞으로도 많다는 생각도 들고. 천분의 영어는 배우게. 예? 천분의 영어요. 그러시죠?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프로그램 심사하는 데는 있어요. 예. 도로 심사한다는 건 천당 영어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권 선언한 지가 했어요. 지금. 55년이 넘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아직 제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몰라요. 본분이 아니면 세무회계 2억. 못 찾아요. 성면조사 및 분석 농도 측정 영역 3억 1,790 축하드립니다. 아까 감리도 여러분 한 3억쯤 썼어요. 근데 조사는 3억 1,700 아까 신길동에서 뵀던 분 아까 저쪽에서 아는 척 하셔서 여러분 뭐 아무튼 성면철거는 어쨌든 성면 저기서 뽑아간다. 신길 7구역이요. 시업자 제가 싫어하는데 신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 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합니다. 신길 7이 성면철거를 17억 했어요. 따로. 근데 사실 148톤 나왔거든요. 성면이. 25톤 트럭에 6대 나눠 싣고 가면 되는 양이죠. 만약에 한꺼번에 배출한다면. 25톤 트럭 한 대 사갖고 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도 꽤 있어요. 그죠? 덤프트럭. 하나 갖고 그냥 가족들 먹여 살리는 우리 가장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시차가 한 1억 5천 가더라고요. 6대 나눠 싣고 차체 갖다 묻어버리면 9억 정도 들어갑니다. 다시는 차도 안 쓰기로 하고. 그런데 17억 했거든요. 아무튼 신길칠 재밌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 조합원이 여러분들보다 좀 많아요. 750명 될 거예요. 세대수도 더 많고 1600 몇 세대가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면조사 얼마냐? 2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3억 1700이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신길동 7구역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폼 잡아도 됩니다. 그들 돈 쓸지 잘 몰라요. 요 분야에 관한 한은 그래도 여러분이 좀 쨍하게 쓸 줄 알지 걔들 잘 돈 쓸 줄 몰라요. 철거는 좀 썼는데 조사를 별로 못 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광명 한 2, 3주 전에 광명에 뉴타운이 11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외부 특별 점검반으로 가서 그토록 조합 측에서는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조합원들이 끈질기게 천막투쟁해갖고 저를 외부 점검반에 꽂는데 성공했어요. 시장하고 맞다 직접 면담해서 제가 입이 근데 거기에 성면조사가 약 1억 뭐 한 6천 대부터 8억 뭐 얼마 때까지 있습니다. 조합은 규모는 약 500여 명 정도 되는 데부터 한 3,200여 명 되는 데까지 다양해요. 대부분은 한 1,000세대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런데 성면조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얼마 비싸다는 것보다는 다른 놈들하고 비교해줘야 여러분들이 좀 감동의 느낌이 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까 신길 저 7라고는 한번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보다 좀 큰데 2,2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억 한 몇천 대부터 8억 몇천 대까지 다양한데 신길 12구역이 또라이 같은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신길 12가 아니라 광명 12R 거기는 R이라고 붙여요. 다 최종 촉진구역입니다. 12R이 조합원이 한 1138세대 정도 될 겁니다. 약 정확하지 않을까 하면 거의 47인가 8인가 그래요. 성면조사가 얼마에 했느냐? 왜 제가 이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냐면 이 조합을 다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혼자
착한 척 하면 그게 또라이지 뭡니까? 남들은 1억 6천부터 8억 몇 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바보는 성명 조사를 얼마에 했느냐? 712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 조합장을 보면 여러분은 좀 답답하죠. 어째 그만할까요? 상처가 너무 큰가요? 여기 그래서 알아서 그냥 랭킹은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1등이라고는 못하겠고 여러분 규모에 따라서는 제가 봤던 100여 개 이상의 조합 중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 대표님 예,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좀 끝나고 하실까요? 중간에 끊어지기보다는 한꺼번에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질의 시간 좀 빨리 끝낼게요 대신에요. 질의응답 시간 그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임대아파트 대지조성 공사비 택지 가산비 항목 산출 영역 5억 도 많이 비쌉니다. 요거 신길이라 자꾸 신길 망하려면 신길 생각하기도 싫어요. 광명 12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잘했습니다. 그 조합장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했어요. 거기도 물론 못한 게 한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알고 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뭐 몇 개는 잘했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한 5억 정도 여러분이 잡아놓은 이 영역을 그 조합은 다 합쳐서 5천이 안 됩니다. 물론 조합은 여러분보다 한 2배 가까이 큽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설계 영역 뭐 4억 4천 배 아무튼 너무 커서 소속 및 법무용도 25 빵빵하네요. 제일 아까운 게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용재결 영역 6억 잡혀 있습니다. 수용재결 한 세대당 2억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시청은 70만 원인가 잡아놓고 계약서 보니까 뭐가 그렇게 비싸대요? 수용재결 신청서가 혼인신고서 쓰기보다 좀 더 간단합니다. 변론도 필요 없고 저기도 필요 없는 그런 영역을 물론 다른 데는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맡겼고 여러분은 변호사한테 맡긴 걸 봤습니다. 근데 200은 기가 막히게 비싼 금액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네요. 여러분들이 수용재결 이거를 행정사한테 맡겼더라면 얼마나 받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결코 50만 원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건당. 근데 여러분 현금 청산자 몇 명이죠? 39명인데 6억이나 잡아놨네. 미리 돈 쓸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현금 청산자가 얼마 안 되네요. 결국은 한 6천만 원으로 끝나겠네요. 한 8천만 원으로 끝나겠네. 네, 40명. 한 이거 쓰고 싶었는데. 40명. 물건 조서 작성 영역비 2억.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커요. 딴 데보다. 2천만 원이네. 국공유지 무상양도계획 수립 및 협의 영역 4억 5천 가짜입니다. 없는 거. 공무원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한 푼도 안 여러분 도시정법 98조 1항 보시면 법률 용어에서 주어를 찾는다는 거 웃긴 겁니다만 시장 군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런 경우 협의를 받으면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한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인데 이것을 민간이 한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받아가는데 이 짓거리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비업체가 지금 이거 계약서 썼죠? 네. 정비업체 다 장난치고. 반장할 일입니다. 정비업체. 가짜입니다. 다행히도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조만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기밀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용역비가 가짜인 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모수사기관에서는 최근에 제가 많이 알려드렸고 느꼈고 이미 어느 조합인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오면 여러분도 언제까지 여러분 조합이 저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한테 그냥 가짜라고 듣기보다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제 말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사업비가 직감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고요. 아까 엄청나게 부풀려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불필요한 것도 제가 또 나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전형적인. 그리고 아까 주작물도 한전에서 전기 철거합니다. 전기 철거 안 합니다. 50억짜리 말입니다. 여러분 지작물. 51억 실제는 계약을. 그러니까 전기 철거 했다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관리 영역 6억 4천. 이것도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 쓰고 싶으면 그냥
써버리십시오. 범죄 예방 대책 용역 6억 4천입니다. 이것도 6억 4천 돼 있는데 범죄 예방은 자 여러분요 이 얘기하려면 또 긴데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산의 덕포동에서 김기태 사건이라고 여중생 살해 사건이 나서 그걸 계기로 이 범죄 예방 재개발 지역의 범죄 예방 대책을 수립해라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반영했고 그게 2012년 2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은 그 당시에 도시정평 30조 4의 2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범죄 예방 대책을 여기다 포함을 해라. 그래서 조합에서는 CCTV와 조합이 할 일은 CCTV와 그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게 조합이 하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시장문서는 28조 1을 도시정평 28조 1을 추가해서 지금은 130조입니다. 지금 법률로는 이걸 추가해서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는 그때부터 공가가 생기기 시작할 수 있으니 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소소를 설치 및 관리하게 하고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라라고 누구한테 요청한다고요? 시장군수가 경찰청장에게 요청한다고요. 법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민간업체를 경호경비업체에다가 범죄 예방 용역을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순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순찰이 안전합니까? 그들 민간업체가 순찰이 안전합니까? 그리고 이 동네 안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이 동네 투자만 할지 안 살아요.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동네 경찰이 하는 일인데 왜 그 동네 민간업체가 순찰하는데 내가 돈을 왜 내야 돼요? 우리 세입자가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혹시 그러나요? 안 사시는 분. 사놓고 안 사시는 분. 억울해도 못 고치면 참으세요? 그런데 왜 이 짓거리를 하냐? 참 범죄를 하는 놈들도 머리가 좋긴 합니다. 이 짓거리를 왜 하냐면 그 당시에 이 법률을 개정하는 2012년 2월 1일 날 만들 때 우리 영등포 쪽에 지역구 갖고 있는 전용호 군 아시죠? 한때 박근혜하고 친했다가 지금 박근혜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냈던 도시정비법 개정안 초안에 민간업체로 하여금 순찰 업무를 하게 하자라는 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심사 단계에서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치안 업무는 범죄 예방 업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이고 맞죠? 국방과 치안 업무는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군대 갈 때 총 사서 보냅니까? 안 사서 보내잖아요. 우리 동네를 왜 경찰이 지키는데 민간업체 끌어들여 지키냐고요. 지킬 수도 없고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입법 심사 단계에서 나온 그 심사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이 제 카페에 오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그리고 이 순찰 업무를 민간업체가 하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상호 충돌된다. 맞는 얘기죠? 경찰이 하는 업무인데 민간이 자격도 없고 뭐도 없는 놈이 순찰하고 다닌다는 게 웃기잖아요. 자율 이런 건 하고요. 봉사 차원에서 호랑이 들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건 그럴 수 있고 돈 안 받고 근데 돈 받고 뭔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거 웃기잖아요. 잘못된 거지. 네. 물론 여러분들이 대단히 귀하신 몸들이면 개인 경호원 이런 거 쓸 수는 있어요. 그러시려고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불필요한 짓거리입니다. 네. 그래도 한번 평생 안 해보고 돈 좀 쓰더라도 쨍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그 영역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세입자 조사용은 5억 600와. 세입자 조사는 5억. 세입자 조사를 할 게 뭐 있나요? 돈을 자 여러분 세입자 조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세입자 조사 한번 해봅시다. 조합에서 구청에다 해서 조합이기 때문에 줍니다. 세대별 전입자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쫙 출력해 줍니다. 자, 신림동 100번지에는 예를 들어 세대주 김계동, 그 다음에 세대원 누구 전입일자 각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번지에 누구
근데 가보면, 이 사람은 김계동? 그럼 우리 조합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뭐, 동거인으로 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세입자겠죠? 그죠? 방이 여러 개에서. 세대별 전입자 명부가 오면, 첫째, 가서, 주인 중에 누구 하나만 만나도 세입자 조사 다 되겠죠? 그죠?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이 전 세계가 다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 이사 갔는데 아직 여기 주민등록 있네? 이 사람 안 살아요. 살아요. 600집을 방문하는데 며칠 걸릴까요? 600일. 하루에 한 집밖에 안 가요? 2년 걸려요? 600일을 계산해도 남아요. 돈이. 5억 정도의 돈을 쓰고 할 짓이란 말이 이게.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올라온 사연이 이제 이해가 가세요? 세입자 조사 이렇게 많이 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양 상록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대위 때 저한테 도움 받은 놈이 조합장 되거나 배신한 지역이 있어요. 조합원 725명쯤 됩니다. 그 쪼잔한 인간은 배신했어도 저한테 워낙에 많이 평소에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 3년을 교육받았거든요. 세입자 조사 얼마나 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가 하라고, 지금 직원들 시켜서 하라고 그냥 3,500만 원에 합니다. 결코 3,500만 원 줬어요, 주기는. 여러분이 가서 좀 그 조합장이 이왕에 해먹으려면 제대로 해먹으라고 배포를 좀 키워줄 필요는 있습니다. 다 먹어 처음에. 에휴. 수방대책 1억 1천 이런 거 없습니다. 빼셔도 됩니다. 이 얘기도 또 하자면 오늘 많이 길어집니다. 그냥 빼세요. 수방대책비 물론 11억 여기는 1억인데 11억 뽑아먹은 놈 왕심일 3구역 제가 2014년도에 서부지검에 구속해 한 적이 있는데 수방대책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 빼셔도 됩니다. 1억짜리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억 4,600, 하수도 원인자 부담 1억, 고존등기 3억 2천, 재세공과금, 채권 매입비, 사업비 대여 이자 171억, 조합원 이주비 이자 205억, 부담경비 20억, 민원처리비 60억. 민원처리비 60억 뭐예요? 민원처리비 60억. 안 나간다고. 제가 맨 처음에 2008년도에요. 재건축, 재개발을 인연을 맺어서 조합원들 설명회를 딱 하고 시작했을 때 잠실 지역입니다. 길 가다가 당신 혹시 조합원이세요? 당신 조합원 이런 일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조합원을 처음으로 소위 조합원을 자꾸 흔들었더니 그쪽 조합에서 원래 저는 몰랐는데 민원 처리비하고 3억을 의결해 놨더만요. 쪼잔하게 조합원 4,000명, 5,000명이 넘는 조합이었는데 잠실 일단지입니다. 3억을 의결해 놨어요. 여러분은 조합원 600명밖에 안 돼도 60억을 의결해 놨는데 그죠? 근데 그 3억을 저한테 가져가랍니다. 이걸 먹고 요새 손 띄라고? 손 떼달라고. 조합원 선동하지 말아라 이걸 줄 테니 나는 이미 총회에서 민원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처리하려고 의결을 해놨으니까. 근데 그 잠실 것들이 신림동만 훨씬 못하네. 신림동 60억 정도는 해놔야 좀 어찌. 축하드립니다. 그만합시다. 그만. 너무 재미없다 이거. 총회 비용도 21억. 여러분이 사랑하는 OS에게 주려고 준비해놓은 돈도 21억.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배가 고파요. 예비비로만 해놓은 것이 67억. 예? 괜찮아요. 예. 보기 좋아요. 그런데도 67억. 와, 여러분 조합원 600명밖에 안 돼요. 아무튼 촘촘하네요. 그래도 혹시 빠진 거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한 67억. 참 많이도 해놨는데 민원처리 65. 누군가에게는 합의를 해준답니다. 시끄럽게
떠들면 합의해 줄래나? 성림교회, 교향교회 합의 관련 추정해. 왜 교회는 합의 안 돼? 교회 합의 절대 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평등하죠? 권리는.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라고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 계획 대신에 종전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수립하라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라고 그래서 합의 의무를 줘버리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저기 하고 그런 짓을 흔히 하거든요. 그러려고 60억이나 잡아놨다고요? 법을 안 지키려고 60억을 잡아놓은 거는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법대로 하면 교회는 교회가 쓰던 땅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추구하던 주택이 소유하던 땅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그대로 똑같이 공평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만 교회는 교회로 허가를 냈으면 이거라도 재개발하는데 교회로 쓰도록 해주고 다시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뭐 합의금 주고 뭐 특별하게 배려하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이 좀 뭐랄까 이게 집중이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또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소화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임을 할 것이냐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 이들을 지지할 것이냐 하는 여러분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에게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임을 하라 말아라 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최소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인가 마음의 결정을 잘 못했거나 나는 이미 결정했는데 우리 조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거나 해서 나오시는 분들일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에 참석하면 누군가가 10만 원씩 드립니다 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과반수가 왔을 거고 오늘 해임은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회로 인해서 1인당 1억 이상은 충분히 제가 전략을 해줬다라고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만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머지 침묵하는 90%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결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는 남겨서 나중에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망가진 것을 여러분이 한때 무관심하고 해서 망가뜨린 거니까 그것을 만약에 찾으시려고 하면 그만한 노력을 또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해하거나 제가 좀 여러분한테 약간 여러분이 느끼기 쉽지 않아 너무 돈 얘기하다 보면 딱딱하고 침울해져서 제가 약간 비아냥거리고 했던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좀 같이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처음 만나 대화 나누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질문은 제가 조금 여러분 화장실 가실 분 좀 가시고 그러고 난 뒤에 질문 잠깐 받고 제 순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